오늘도 매운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에게 항상 행복과 행운이 있을 거예요. 매운 야담 재밌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중엽 충청도 청주의 외곽 뽕나무 고개를 지나 물안개 피어오르는 백화서원에는 40 후반의 훈장 김경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다듬은 수염, 비단보다도 정갈한 두루마기, 그리고 말 한마디 허투루 내뱉지 않는 성품 덕에 유생들 사이에선 냉훈장이라 불렸지요. 김경우는 그를 가르치되 사람을 가르친다는 사명감으로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벼슬길을 꿈꾸었지만 스승의 옥사에 연루돼 뜻을 접고 고을을 떠나 이 외진 서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해가 뉘어질 무렵 서원 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람결에 치맛자락이 흔들렸고 여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훈장어른, 잠시 문을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경우는 붓을 놓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 너머엔 연화, 20해를 채 넘기지 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송씨 과부댁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연화가 말했습니다. 감히 죄송하오나 서원엔 아무도 모를 때 찾아왔사옵니다. 부디 잠시만 제 말에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밤중에 여인이 서원 문 앞에 선 것만으로도 수군거림이 일겠소. 무슨 일인지 곧장 말하시오. 전 그를 배우고 싶사옵니다. 여염집 처녀가 그리라니 장난이 아니길 바라오. 어미와 단둘이 삽니다. 지난 봄엔 어미가 병을 앓아 그 이름조차 제대로 쓸 줄 몰라 의원 앞에서 입을 닫고 서 있었습니다. 부끄러웠고 무력했사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를 안다면 세상이 덜 두려울지도 모른다고. 허나 그 욕심이 어리석은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걸 아시오. 이 서원은 유생의 터요. 당신을 드리는 순간 내 이름도 더럽혀질 수 있어. 연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품속에서 천보자기를 꺼내 문간에 올려두었습니다. 안 된다 하시거든 이것만이라도 들여다보시옵소서. 저는 내일도 해가 지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허리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김경우는 문을 닫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궁금함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문간의 천보자기를 풀자 낡은 한지 몇 장 위에 조심스레 적힌 글씨들이 드러났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글씨는 서툴렀으나 획 하나마다 붓자국에 망설임이 묻어나 있었고 한 줄 한 줄 꾹꾹 눌러 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김경우는 촛불 아래에서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어찌 이토록 무지한 글씨가 사람 가슴을 치는가. 이튿날 해가 지고 유생들이 모두 자리를 뜬 후 김경우는 서원 뒷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 또렷한 발소리가 들렸고 연화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오. 그러나 약속 하나. 입은 닫고 귀만 열 것. 글은 배우되 눈은 낮게 두시오. 이건 글 공부지 감정 공부가 아니니. 예, 명심하겠습니다. 훈장어른. 그날부터 연화는 해가 지면 서원 뒷문을 통해 들어왔고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붓을 들었고 김경우는 그녀의 손을 잡아 획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붓끝에 집중한 밤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말없이도 자라는 법.
하루는 연화가 조용히 책을 덮고 훈장에게 물었습니다. 훈장어른, 책 속 이야기들은 왜 사랑을 다 눈물로 맺습니까? 김경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책 밖의 이야기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안에 자신이 감추려 했던 어떤 떨림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글 속 사랑은 세상과 맞서 싸우기 때문이요. 세상이 틀렸어도 사랑은 그 안에서 울기 때문이요. 그 말을 듣던 연화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전 그런 눈물을 배워도 괜찮겠습니까? 그 말에 김경호는 촛불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등을 돌려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시오. 감정이 머무르면 글이 흐트러지요.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단 한 줄도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봄밤은 깊어지고 산 너머 달빛은 부드럽게 운석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원 뒷담 아래 작은 방 한 칸에서 등잔불이 은은히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자그마한 손으로 붓을 쥐고 붉어진 뺨을 살짝 떨며 또박또박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옆에 앉은 김경우 훈장은 그런 그녀를 차분한 눈길로 바라보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처음 이 글을 접했을 때만 해도 손끝이 떨렸는데 이제는 붓을 놓지 않는구나. 내 총명함과 끈기라니 참으로 놀랍다. 연화는 머리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훈장어른, 그저 어른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배우는 시간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훈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단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듯 조금씩 마음을 스며드는 법이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내면을 다져라. 그대의 앞날에 반드시 큰 빛이 비칠 것이다.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로가 품은 감정은 조심스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훈장은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도 모르게 뛰는 가슴을 느꼈고 연화는 붉어진 얼굴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이어지는 은밀한 만남은 곧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번져갔습니다. 특히 마을 어머니들과 처녀들은 저마다 궁금증과 의심으로 속삭였습니다. 서원 훈장님이 여염집 과부 딸과 무슨 사이냐더라. 그래서 연하가 요즘 달라졌구나. 얼굴빛도 곱고 어쩐지 기품이 생겼더라. 처음엔 속닥거림이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금세 마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 소문은 송씨댁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연화의 어머니 송씨는 한숨을 깊이 쉬며 딸을 불렀습니다. 연화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세상의 눈은 우리보다 훨씬 냉정하다. 어머니, 훈장어른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저는 어른을 믿습니다. 송씨는 한동안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믿음도 알겠지만 세상의 눈이 너를 가만둘 것 같지 않구나.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김경우 역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훈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선비로서의 체면, 그리고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훈장은 연화를 불러놓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밤마다 만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 내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대로는 안 된다. 연화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훈장어른,
마음을 숨긴다고 마음이 사라지겠습니까? 저도 어른께 향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현실의 벽 앞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마침내 고요하던 고을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낙엽이 흩날리던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경우 훈장 어르신의 옛 제자 이인좌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때의 존경이 아닌 어두운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꾹 눌러왔던 질투와 원한은 이제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예 스승께서 저보다 높이 평가받는 세상이라니 더는 참을 수 없다. 이인좌는 낮게 웃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히 불씨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독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훈장 어르신께서 그 과부의 따님 연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더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군거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순식간에 날개를 달고 퍼졌고 마침내 원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분노한 원님께서는 즉시 명을 내리셨습니다. 김경우 훈장은 당장 강습을 중단하고 자택에 머물라. 이 불경한 소문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힐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김경우 훈장께서는 조용히 벽에 기대신 채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숨결 속에는 깊고 무거운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정녕 세상에 그릇된 심판에 갇혀야만 하는가? 한편 연화 또한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점차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시간에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죽 한 그릇을 들고 훈장의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훈장 어르신, 이것을 드리고 싶사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깊게 울렸습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고맙구나. 나 역시 마음이 무겁단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였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더욱 거센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점점 얼어붙어 갔습니다. 비밀은 금이 가듯 서서히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속삭임은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서리가 내린 어느 새벽, 연화가 조심스레 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야, 어쩌려는 것이냐? 어머니 송씨의 떨리는 음성에 연화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송씨는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뜻을 품었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 뜻을 짓밟기 마련이다. 이제 그만두어라.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니라. 그러나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훈장 어르신께서 제게 주신 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과 저 자신을 믿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동시에 관아에서는 김경우 훈장에 대한 보고, 문서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인좌, 내가 말한 일이 사실이더냐? 원님의 물음에 이인좌는 고개를 숙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옵니다. 소인이 직접 본 바도 있으며 마을 사람들의 진술도 확보해 두었사옵니다. 그 순간 관아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원님께서는 조용히 서류 위에 인장을 눌러 찍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훈장을 즉시 조사하라. 만약 불순한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김경우는 서원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깜빡거리는 등잔불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어둠과 빛이 뒤섞여 더욱 복잡한 감정으로 얼룩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그저 한 사람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을 뿐인데.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불안한 얼굴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훈장 어른, 저 좀 받아주십시오. 김경우가 문을 열자 연화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손에 든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보내신 말씀입니다. 저도 마음이 아프나 훈장 어른과의 인연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김경우는 쪽지를 받아들고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연화야, 내 마음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연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훈장 어른,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진심 어린 대화는 바깥 세상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두 사람을 멀리하고 심지어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연하가 훈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더라. 저런 일이 가능하겠냐만 어쨌든 둘이 밤마다 만난다고 한다. 이런 소문은 날마다 커져만 갔고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냉대에 시달리며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어머니와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훈장 어른께 배운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분과 함께하는 이 길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연아야, 세상은 내 마음처럼 따뜻하지 않다.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연화는 그 말을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던 그날 밤, 훈장과 연화는 등잔불 아래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가끔은 두려워진다. 훈장 어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두 사람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은 그들에게 가장 길고도 무거운 밤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단단한 약속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서원 앞마당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만 갔고 마침내 원님은 김경우 훈장을 엄중히 불러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김경우, 너와 연하가 밤마다 은밀히 만난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고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김경우는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는 오직 학문과 제자 교육에 힘써 왔을 뿐입니다. 연하는 제자일 뿐이며 그 이상의 관계는 결코 없습니다. 원님은 냉랭한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무엇이냐? 원님이 꺼내 보인 것은 연하와 김경우가 주고받은 여러 편지였습니다. 마을 아이가 우연히 발견해 퍼뜨린 이 편지들에는 학문에 관한 글귀들이 적혀 있었지만 어딘가 은밀하고 다정한 어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경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편지들은 학문을 위한 토론과 격려의 글입니다. 그것이 잘못 해석되어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너희 둘의 관계가 아무렇지 않다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연화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저는 훈장님께 배우는 일 외에 다른 뜻이 없음을 맹세합니다. 부디 제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원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의심 어린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해라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두 사람 모두 서원에서 잠시 물러나 조용히 지내라. 이 일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다. 김경우는 차갑게 식은 바람 속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님, 그 결정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 연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연화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훈장 어른과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견뎌내겠습니다. 그날 밤 서원 뒤뜰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김경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연화야, 세상은 아직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 곁에서 어떤 시련도 견딜 힘이 있다. 연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훈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임을 반드시 증명해 보입시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더욱 굳건히 학문에 매진하며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고을에는 뜻밖의 인물이 조용히 발걸음을 들였습니다. 바로 대사헌의 휘하에서 일하던 감찰관 윤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원님의 명으로 조용히 고을로 파견되었고, 이내 이인좌의 진술과 마을 사람들의 소문을 하나하나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윤 감찰관은 장부를 펼쳐놓고 깊은 눈빛으로 고을 서민들의 말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상하군. 진술마다 말이 다르다니. 누군가는 들었다 하고 또 누군가는 누가 말했다고만 하고. 며칠이 흐르고 마침내 윤 감찰관은 원님 앞에 조용히 서류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말의 뿌리는 이인자라 하옵니다. 원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직접 본 것도 들은 것도 아니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그저 흘리듯 한 말이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부풀려졌을 뿐입니다. 또한 이인자는 일부 인물에게 금전을 건네고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포착되었사옵니다. 그 말에 관아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원님께서는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인자를 당장 불러오라. 얼굴이 창백해진 이인좌가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눈엔 여전히 억울한 기색이 담겨 있었으나 원님의 눈빛은 이미 진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인자, 내가 훈장을 헐뜯기 위해 고의로 거짓을 꾸몄다는 증거가 이 문서에 모두 적혀 있다. 내 말로 인해 누군가는 명예를 잃을 뻔했고 또 누군가는 마을을 등질 뻔했다. 원님, 소인은 그저 고을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허망한 변명일 뿐이다. 내 죄는 이미 하늘이 알고 이 백성이 알고 있다. 원님은 인장을 높이 들었다가 천천히 탁자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인자는 즉시 고을 밖으로 추방하고 향후 이 고을에 발을 들이는 자리에선 엄중한 벌을 내릴 것이다. 또한 이 일로 손상된 김경우 훈장의 명예는 관에서 직접 사과하고 그를 다시 강습에 복귀시킬 것이다. 순간 고요했던 관아 바깥에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엔 오랜 억울함이 씻겨나가는 듯한 감동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인좌는 말없이 머리를 숙이고 관아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에는 더 이상 야망도 교활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허영의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님이 다시 서원을 찾아왔습니다. 김경우, 연하 두 사람의 진심과 노력은 모두에게 명백해졌다. 마을의 화합을 위해 너희가 서로의 곁을 지키길 바란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훈장은 서원을 떠나 연하와 함께 작은 마을의 터를 잡고 조용한 서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인식을 올리며 두 사람의 인연은 깊어져 갔습니다. 여염집 처녀였던 연화는 서당의 부인이 되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두 사람은 서로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시련을 넘어 더욱 단단해졌으며 그들의 사랑은 금기를 넘었으되 누구보다도 진실하였기에 오랜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을 두고 글로 맺은 참사랑이라 불렀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매운 야담, 더 매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운 야담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